역사상 볼 수 없는 수치들이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주시장이 거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아, 채권. 예.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그렇죠. 흐름 안에서 우리가 숲도 보고 섬도 보고. 예, 저금리 시대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예. 지금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주식을 살만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한 10월 정도에는 매도하는 게 좋다.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단기 반등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반등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라는 거죠. 네.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을 고점으로 이제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평균 경기 수축 국면이 과거 평균이 72년부터 11번 진행됐는데요. 19개월입니다. 내년에는 경기 수축 국면이고 갈수록 경기 수축이 깊어질 수가 있다. 지금은 시작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연말 10월 이후로는 다시 한번 내년 경기 침체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지금은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갈수록 인플레는 상승률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난 3월에 8.5, 4월 달에 예상이 8.1%였습니다. 8.3% 나왔다고 주시장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예상해보면 5월부터는 7% 후반으로 나오고요. 이게 쭉 가다 보면 12월 달 같은 데는 4.5%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4%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면 일상할수록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점차 경기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을 억누르는 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었는데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여기서는 이제 물가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잠깐 이 시기에 좀 긍정적인 심리들이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하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 마지막 금리 인상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계속 주가는 올라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미국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적정 수준이라면은 금리 인상에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비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54%로 사상 최고치인 거, 역사상 볼 수 없는 수치들이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주시장이 거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나 금리 인상에 주시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만큼 그 종목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가치보다 훨씬 위로 벗어날 수도 있고 밑으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는 적정 가치보다 유동성 때문에 훨씬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가치를 많이 벗어났던 그런 기술주들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버핏 지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버핏은 그래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거는
그 버핏이 사는 종목은 소수 몇 종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예, 저평가된 생각되는 몇 종목이지 시장을 사는 건 아니니까. 예, 시장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 제가 그 답을 저 나중에 또 그 답이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치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종목은 뭐 지금 뭐 저라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보기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진짜 참 지난번 방송 이후에 좀 잠깐 며칠 좋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네, 횡보 떨어졌습니다. 조정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사실 또 저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네. 시장은. 저도 그런 주식 말해가지고 종목을 이야기해도 얼마 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 저 유튜브 하시죠? 예. 거기서 저 뭡니까 구독자 몇 분 모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뭐 조금 조정받고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그 인버스 ETF를 주가 떨어질 줄 알고 좀 사놨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 그 리스크 뭐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인버스 ETF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계속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별로 보면은 뭐 많이 저평가된 종목도 나오고. 참 근데 마침 교수님이 먼저 인버스 얘기하셨으니까 일부 분들은 인버스 투자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데 인버스 투자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님이 인버스 투자 아까 말씀하신 해지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인버스를 관리하시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삼성전자 주식 물론 9만 원 갔을 때 좀 비중을 줄여놨지만 지금도 삼성전자 그때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정도 그 정도 사놓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거든요. 아, 인버스를? 예.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죠 인버스는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 줄이고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버스 안전이 없어지는 않아요. 아, 항상 조금씩은 가져간다. 그러면서도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락 쪽에다 베팅을 하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관리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사실 제 수익률 보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률 굉장히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저는 저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된 적이 없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인버스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용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뭐 주가 지수 떨어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다 팔고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안전성, 예, 안전성을 예. 해서 최소의 그러니까 최대의 안전성과 최소의 어떤 마진 예. 요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전략. 예, 제가 목표하는 건 수익률 5%예요. 5%. 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 넘는 금리 약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라면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률 3%인데 그럼 앞으로 코스피가 5% 정도밖에 못 오르거든요. 사실 2001년부터 지난 20년간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 보면 5%예요. 예. 그렇게 수익률 관리를 하신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정도에는 교수님도 삼성전자 다 매도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다는 매도 안 하고요. 또 줄이고 또 인버스를 또 늘리죠. 아, 그러면서 이제 해지를 해가면서. 해지를 해가면서. 근데 만약에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가 매도의 시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 전망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늘-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예. 그러니까 교수님 개인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한다 했을 때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를 보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있나요? 뭐 내년 상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라는 거죠. 아, 전체가. 예, 전체. 특히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해가지고 10월 이후로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10월서부터 쭉 예, 빠질 예, 수 예. 있다. 예. 아마 그때가 이제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놓고 계속 수정 전망을 해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추세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때는 제 포지션을 빨리 바꾸죠. 예. 그 변수는 보통 어떤 거가 그런 변수가 되나요?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예측할 때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예,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런 거를 다 모델에 넣고 예측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수치가 어떤 갑작스러운 요소로 플러스 마이너스 확 달라졌을 방향이 때. 바뀔 수가 네. 있어요. 그럴 예, 때는 그랬을 때는 예, 저도 뭐 부르시면 와가지고 예, 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뭐 세상의 유일한 상수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연준 같은 데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정부 정책은 방향은 못 바꾸더라고요. 예, 추세는. 정도의 추세 정도만 좀 영향을 주지. 예, 정부 정책이 저는 방향은 바꾼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또 그때가 이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기도 한 것이 연준은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부양책을 내놓잖아요. 정부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10년 만에 오는 투자의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예. 그러한 시점이 내년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런 시점이 내년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은 결국 연준이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하는 시점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건가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는 시점부터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 예, 예, 예. 그게 저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상반기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상반기쯤. 예, 그래서 금리 인상 멈추고 이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 선행지수가 계속 미국도 우리나라도 추세적으로 하라고 있는데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아주 큰 기회, 예. 불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트렌드가 자꾸 바뀌니까 예. 이게 좋았다. 모든 증권사들도 다 여기가 좋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 불과 2, 3개월만 지나면 쑥 들어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뭐 메타버스가 됐든 예. NFT가 됐든. 예. 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아, 채권. 예.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저는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채권을 팔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예, 그때는 뭐 기술주, 일부 기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업종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싸게 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뭐 바이오 관련주. 아, 바이오. 예, 예. 이것들도 지금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다가 많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2년 가까이 예. 하락을 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깨달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내년 상반까지 더 떨어지라고 보는데 예, 그때 뭐 지금 채권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다치면 채권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 채권의 시세 차익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채권 줄이고 가감히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교수님이 이제 저금리 시대가 예.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화두를 던지셨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가 되죠? 우선 저는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는데 우리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돈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덜 갔으면 채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금리 시대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2013년에 하던 회사 팔아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그때 당시 뭐 생명보험회사 부산인 제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즉시연금 하나 들어라는 겁니다. 2013년 3월에 들어왔는데 4월 달에
51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2억을 그래요? 들었는데 근데 지금 28만 원 받아요. 반 줄었네요. 예. 거의.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30만 원 현금을 받으면은 2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281에서 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난 20억의 자산 가네요. 그렇죠. 지금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예, 500만 원 받으면 50억, 1000만 원 받으면 100억.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그룹 금융그룹 회장 강의 들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 첫 번째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근로소득 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왜요? 건강해야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일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칠이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은행에다가 1%대로 예금한 72를 1로 나누면 복리로 예금했을 때 72년 후에야 원금이 2배가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9% 금리돼 있었거든요. 네.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젊은이들은 은행에다 예금했자 72년이 지나야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필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투자자의 어떤 능력 예. 이런 거를 좀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되죠. 근데 잘 경험도 없고 잘 모르면서 바로 투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아깝게 다 날리는 분들. 그래서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자녀들이고 주식 투자한다고 저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재무제표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재무제표 좀 기본이나 공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온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바로. 바로 그냥 여기서 좋다는 종목 바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럼 투자도 하나의 근로소득이니까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그렇죠. 버는. 네.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은 수명이 100세일 거거든요. 네. 100세까지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바로 그냥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좀 순차적으로 예. 넉넉하게 시간을 두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예.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하는 게 성공 전략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사이클도 좀 경험해보고. 사이클은 몇 년마다 오나요? 예, 사이클은 뭐 97년 애한이기 갖고 좀 뭐 2006년 뭐 중국에서 거품 붕괴됐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있고 이거는 일정 기간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을 1988년에 예,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그때 매일 증권주가 상한가 치던 네. 그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오르는 것보다가 떨어진 것만 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구나. 그렇군요. 지금 그 한국 시장에서 원래 이제 우리 그 증권사의 부사장님까지 하셨었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종목에 따라 다른 거지 맞습니다. 예. 장기 투자가 예. 오히려 맞다. 대신 종목을 잘 골라야 예, 된다. 종목만 잘 고르면.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을 잘 고르는 기준 예.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할 그게 만한 미래 추세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추세에 맞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박영옥 대표라 혹시 여기 나왔죠?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한번 부르십시오. 농부. 예, 그 친구가 제 대신증권 입사 동기예요. 그래요? 예, 정말 흑수저입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아무것도 없이 월급 받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엄청난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 좋은 기업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뭐 레버리지 같은 것도 일으키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다르군요. 시기에 따라. 예.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거 참 어렵죠. 이게 예, 맞추기가. 어렵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근로소득을 벌어야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을 쓰는 근로소득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예. 통한 근로소득도 생각한다면 긴 호흡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무리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배우는 시기로 삼는 거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렇죠. 예, 사실 뭐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그렇죠. 흐름 하에서 우리가 숲도 보고 산도 보고 우리가 산을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산을 보면은 예, 경기를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5천 원에서 안 사죠. 그렇죠. 지금 6만 원 5천 원에서 많이 사죠. 예, 그러니까 6만 5천 원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1, 2년 지나 있으면은 예, 그때가 쌌었구나. 뭐 이런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추세에 맞는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 추세라는 거는 성장 산업이라고 예, 성장 산업이죠. 예, 성장 산업에 있는 예, 기업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화장품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화장품주들이 성장주일 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갈 때였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깨졌으니 예. 성장 산업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당연히 투자의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세가 변한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우리 화장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옛날 아주 어렸을 때 옛날 말로 뭐 구루무 장사라고 구루무, 동동구루무. 예, 집집마다 화장품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중국 구루무 장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네. 그 화장품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은 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큰 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강의를 갔어요. 근데 회장께서 예,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임원들이 별로 그냥 걱정을 안 한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임원들한테 더 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 모든 사장님들의 그 바람 아닌가요? 직원들한테 정신교육 좀 확실히 시켜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예. 내가 투자한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 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 어떻게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전반적으로는 거시경제 그다음에 투자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